요즘 일본은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시집간 딸을 보러 갔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한 중년 여성의 고백이 시작이었어요. 그 고백 이후 1년 만에 동창들의 딸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8살 다나카 요코입니다. 도쿄의 무역회사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지난달 정년퇴직을 했죠. 사실 퇴직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니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만에 딸 유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딸 말입니다. 전 딸이 한국 남자한테 시집 갔다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일본 남자도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결혼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보다 뒤처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딸이 외국에 살고 있다고만 애매하게 말해왔어요. 한국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잖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좀 거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음식도 맵고 위생 상태도 별로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유키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손주 얼굴이라도 보러 한번 오세요라고 말이죠.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5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했으니까 딸도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도 선뜻 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 가서 며칠 지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년퇴직하고 시간은 많아졌지만 한국 가는 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계속 부탁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게다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한테는 딸 집에 잠깐 다녀온다고만 말했어요. 한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심으로는 빨리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만큼 깔끔하고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도 걱정됐고요. 아마 일본보다는 많이 불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제 핏줄이니까요.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서 2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천장이 높고 시설이 말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항이 맞나 싶었어요. 입국 심사대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직원들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일본어 안내방송도 나오고 표지판도 일본어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와서 딸을 기다리는데 유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5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유키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느라 고생하셨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란 건 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큰 차를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던 딸이 이렇게 큰 차를 몰고 있으니 신기했어요. 차 안에서 유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보다 살기 좋아요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좋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보니까 도로도 넓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표지판도 깔끔하고 차들도 새 차가 많았어요.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딸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제가 여기서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니 일본에 있을 때는 그냥 회사 다니기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차 안 분위기도 고급스러웠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음향시설도 좋았습니다. 딸이 이런 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유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는 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8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높은 아파트 단지를 흔히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그런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단지 입구에는 경비실도 있고 보안 시스템도 첨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어요.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위 히로시가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5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일본어가 훨씬 늘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이 엄청 넓었습니다. 일본 집의 2배는 되어 보였어요. 바닥도 마루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특히 통창으로 된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뷰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도쿄에서도 이런 뷰를 가진 집은 엄청 비싼데 말이죠. 사위가 일본 전통차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말차까지 제대로 준비해서 다도 방식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때 손주들이 나타났어요. 7살 다이키하고 5살 사쿠라였는데 할머니라고 일본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집안을 둘러보니까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냉장고라는 것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본 제품보다 기능이 더 많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한국 생활이 일본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교통비도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 주문하니까 30분도 안 되어서 음식이 배달 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딸이 한국 음식이랑 일본 음식을 섞어서 만들더라고요. 김치찌개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다양했어요. 맛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사위가 계속 일본어로 이야기해주니까 편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일본과 비슷한 점들도 많이 얘기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동대문 시장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간다면서 엄마도 쇼핑 좀 하시라고 했어요. 솔직히 한국 시장이라니 좀 지저분하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조용하고 깔끔한데 한국은 다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동대문에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크고 깔끔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도 편리했습니다.
일본의 신주쿠나 시부야 못지않게 번화한 느낌이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인들이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반겨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활발한 분위기를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정겨워지더라고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일본어를 할 줄 아시더라고요. 어머님, 일본 분이시죠? 좋은 제품 보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격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품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덤을 주는 문화였어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조금만 더 사면 또 뭔가 더 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가 그대로 주고받는데 여기서는 흥정도 되고 서비스도 주고 그런 인간적인 거래가 재미있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옷 한 벌 사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것저것 맞춰보라고 하면서 스타일링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색깔이 잘 어울려요라고 하면서 정성껏 골라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메인 요리 하나 시켰는데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김치, 나물, 계란찜 등등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테이블 가득 차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시킨 것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런 서비스 반찬들이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따뜻해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상인들이 진짜 친절하고 인간적이더라고요.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도 나누고 관심도 보여주고요. 화장품 샘플도 한 보따리 주고 옷도 예쁘게 포장해주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그런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라져가는 그런 인간미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장사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딸한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네라고 했더니 딸이 웃으면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한국이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셋째 날에 손주 다이키가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 같으면 병원 예약하고 기다리고 해야 하는데 딸이 그냥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약 없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소아과에 갔는데 대기실이 깔끔하고 넓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병원보다 시설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이키를 꼼꼼히 진찰하고 엄마인 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약도 바로 처방해주고 주의사항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진료비를 물어보니까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약국에서 더 깜짝 놀랐어요. 약사님이 제가 일본 사람인 걸 알고는 일본어로 복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 약은 이렇게 먹이시고 열이 안 내리면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위가 저보고 건강검진 받아보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면서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갔는데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로비도 호텔 같고 안내 시스템도 전자화되어 있었습니다. 검진받는 과정도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일본에서는 몇 개월 기다려야 하는 검사들을 하루 만에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면서 상담해 주는데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도 알려주고 운동법도 추천해 줬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세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검진 결과도 당일에 나오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바로 예약도 잡아주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한국은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실제로 온 가족이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딸도 말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는 아이들 예방접종도 무료고 정기검진도 학교에서 다 해줘요라고 했어요. 교육과 의료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넷째 날에 딸이 자기 회사에 구경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로 갔는데 건물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딸 회사에 들어갔어요. 일본 문화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 직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딸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일본어 번역도 하고 비즈니스 매너도 교육하고 마케팅 전략도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외국인인데도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받고 사업 자금 대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정말 개방적이구나 싶었어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모두 젊고 활기차더라고요. 한국 직원도 있고 일본 직원도 있었어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수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회사처럼 딱딱하지 않고 편안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모두 딸을 진짜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유키 씨 덕분에 일본 비즈니스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추석 때 일본 선물을 보내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명절인 추석에 일본 사람인 딸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후에는 딸이 미팅에 참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국 대기업 임원들과 일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딸이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하고 질문에도 척척 답변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미팅이 끝나고 한국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유키 씨가 있어서 일본 시장 진출이 가능했어요 라고 했어요. 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한국은 나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딸을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5년 전에 한국 결혼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는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발전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처음에는 저도 적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받아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특히 사위 가족들이 일본 문화를 존중해주고 배우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나와서 이야기에 참여했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저도 일본 문화를 잘 몰랐는데 유키한테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 요리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에는 사위가 직접 일본식 가정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된장국이랑 계란말이랑 생선구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정말 일본 맛이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가 이렇게 정성껏 요리해주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교육 방침도 듣고 앞으로 계획도 들었어요. 손주들을 일본어와 한국어 둘 다 잘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는 일본에 보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위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자주 놀러 오세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위라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짐을 싸면서 딸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고 의료 시스템도 좋아서 안심이라고 했어요. 공항에 가기 전에 온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사위도 아이들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이별할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요. 보여드릴 곳이 더 많아요. 라고 했어요. 저도 약속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딸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회사 동료들이 어떻게 다녀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잘 다녀왔다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 먹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딸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외국이라고만 했는데 한국이었다니까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동료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인천공항이 나리타보다 크고 현대적이라고 하니까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울이 도쿄만큼 발전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의료비가 일본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게 낫겠네라고 말이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았거든요. 쇼핑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화장품이 일본의 절반 가격인데 품질은 비슷하다고 하니까 직접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명동이랑 동대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가장 놀라워한 건 딸의 사업 성공 이야기였어요. 외국인인데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업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창업이 쉽지 않은데 한국은 기회가 많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다나카 씨 딸이 정말 용기 있네요. 저도 젊었으면 도전해봤을 텐데 라고 했어요. 다른 동료도 한국어 배워서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또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혼자서도 쇼핑하고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는데 같은 반에 비슷한 나이의 일본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한국 드라마 보고 관심 갖게 됐다거나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다거나 하는 이유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갔을 때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인사하고 간단한 주문도 할 수 있었어요. 딸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한국어 하는 걸 보고 신기해했어요. 이제는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이죠.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면 일본 못지않게 발전된 곳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